10년 동안 며느리 부려먹고 겨우 컵라면이야? 시어머니가 친정 갈 때 챙겨가라고 컵라면 한 박스를 내밀었어요. 사람들은 일부러 들으라는 듯 쑥덕거리며 박스를 가리켰어요. 저런 걸 들고 친정 가면 창피해서 어떡할 거야. 그 말에도 리화는 고개를 숙이고 박스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넨 컵라면 한 박스를 들고 10년 만에 친정으로 향하는 리화. 친정집 마당에서 박스가 열리던 순간 모두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컵라면 아래 숨겨진 10년간의 놀라운 비밀, 그 비밀로 온 나라를 뒤흔드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세요.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가 채 되기도 전에 리화는 축사 구석에서 낡은 삽을 들어 올렸어요. 젖은 집 냄새와 소의 숨결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사료를 퍼올리는 리화의 손놀림은 10년의 세월만큼이나 익숙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일상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군요. 아이고 리화야, 또 새벽부터 나왔네. 이젠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 같다. 순자가 축사 입구에서 고무장화를 털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어젯밤에 송아지가 계속 울어서요. 제대로 못 잤습니다. 리화가 등을 굽힌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다 챙기네. 사람이 저렇게 성실하기도 쉽지 않다. 순자는 며느리의 구부정한 어깨를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리화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고생이 많다. 아침 먹고 논둑으로 나가자. 오늘 모내기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전이 되자 리화는 순자가 준비해둔 모종 상자를 들고 논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평상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리화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며느리 손은 아주 빠르다더라. 그래도 외지 사람은 외지 사람이야. 정은 있어도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저 말투 좀 봐라.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네. 근데 집안일은 다 저 애가 한다더라. 에휴 그래도 외지 사람은 어렵다니까. 리화는 들리는 듯 들리지 않는 듯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어요. 이런 시선들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논둑에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며 모내기를 돕는 동안에도 어김없이 시선들이 머물렀다가 흩어졌어요. 리화 씨, 오늘도 고생 많습니다. 옆 논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일하기 좋네요. 그래도 힘은 들지. 우리 집 며느리는 이런 일 못한다고 늘 난리다. 참 대단하네. 리화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리화에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리화야,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좀 딸래? 오늘 장터에 내다 팔아야 한다. 네, 어머니. 바로 하겠습니다. 리화는 비닐하우스에서 상추와 깻잎을 정성스럽게 손질했어요. 하나하나 벌레 먹은 잎을 골라내고 흙을 깨끗하게 털어내는 세심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터에서 파는 영수증 어디에도 리화의 이름은 적히지 않았어요. 모든 수익은 순자의 통장으로 들어갔지요. 저녁 무렵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리화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누나 나야. 지금 통화 괜찮아?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급한데? 아버지 무릎 수술 일정이 잡혔어. 다음 주야. 많이 안 좋으셔. 수술이라고? 그렇게 심각한 거야? 응. 그래서 누나가 한번 와줬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누나를 많이 찾으셔. 리화는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10년 만에 친정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어머니께 여쭤보고 다시 전화할게. 그래, 누나. 기다리고 있을게. 리화가 전화를 끊고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왜 무슨 일인가? 표정이 안 좋네. 친정 아버지가 수술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다녀와도 될까요? 순자는 밥상을 차리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던 며느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어찌 안 가겠나? 당연히 가야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근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 뭐라도 챙겨가자. 어머니, 그런 건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빈손으로 가는 법이 어디 있나? 내가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마루에 추석 때 받은 컵라면 박스를 끌어다 놓았어요. 박스 겉면에는 지역 농협 스티커를 급히 뜯어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지저분하게 붙어 있어서 영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이거라도 가져가라.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다. 순자가 박스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걸 가져가면 오히려 제가 더 걱정됩니다. 너무 초라해 보여서요. 초라하긴 뭐가 초라하냐? 이게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빈손으로 가면 더 말이 많다. 리화는 박스를 들여다보다가 혹시 안에 뭔가 더 있을까 싶어 살짝 흔들어 봤어요. 하지만 라면 박스에서는 컵라면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리화는 실망감을 억누르며 박스의 포장끈을 새로 묶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보기 좋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친정에 10년 만에 가는데 선물이 라면이라니. 리화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농기구 창고 앞에 모여있던 청년들이 리화를 보고 키득거렸습니다. 야, 라면 박스 며느리 간다. 저거 친정에 갖다 주려나 보다. 10년 살았는데 선물이 라면이라고? 기가 막히네. 그래도 우리 집보다 낫지. 우리 집은 그런 것도 안 준다. 이야, 그래도 고생 많다. 나는 저렇게는 못 산다. 리화는 캐리어와 컵라면 박스를 번갈아 들고 가면서 몇 번이나 손을 바꿔 잡았어요. 무거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손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움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기사가 리화의 짐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갑니다. 짐이 많으시네요. 조심해서 올리세요. 네, 죄송합니다.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의 시선도 리화의 라면 박스에 머물렀어요. 중년 아주머니 하나가 작은 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라면을 선물로 들고 다니네. 외국 사람 같네. 요즘은 다들 힘들다더라. 리화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버스가 시골 마을을 벗어나 국도에 접어들자 창밖으로 리화가 10년 동안 일했던 농과 과수원이 길게 펼쳐졌습니다. 봄볕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니 문득 고향 생각이 났어요. 환승 버스터미널에서는 다른 승객들이 나무 상자나 곶감 꾸러미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들을 보니 리화는 자신의 라면 박스가 유난히 초라해 보이는 것을 피할 수 없었어요. 저기요.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리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친정에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그럼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랜만인가 보네요. 네.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딸이 오는데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좋으실 거예요. 리화는 무릎 위에 라면 박스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과연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10년 만에 딸이 가져온 선물이 컵라면이라니. 인천공항행 리무진에 올라탄 뒤 리화는 출입국 서류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서류 문제로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라 손끝에 땀이 맺혔어요.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문제 없을 거야. 리화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대합실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각종 선물 박스를 가득 들고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어요. 명품 쇼핑백과 고급 포장지로 쌓인 선물들 사이에서 리화의 라면 박스는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리화는 박스를 잠시 의자 밑에 숨기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꾹 참고 품에 안았어요. 드디어 연변행 비행기에 오른 리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고향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라면 박스를 꼭 안고 있던 리화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딸이 갑니다. 비행기가 연변공항에 착륙하자 리화는 순식간에 고향의 냄새와 공기를 느꼈습니다. 마중 나온 동생이 라면 박스를 보고 가볍게 웃었어요. 누나, 이게 뭐야? 라면 박스야? 어머니가 챙겨주신 거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도 라면은 좀 그렇다. 누나도 고생했는데. 동생의 말에 리화는 박스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마을에서 겪었던 시선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리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라면 박스 안에는 정말 라면만 들어있을까요? 순자가 마지막에 보여준 그 미묘한 표정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친정집 마당에 도착한 첫날 밤, 리화의 가족들은 딸이 가져온 선물이 무엇인지 조용한 기대감을 안고 컵라면 박스를 마당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나무 탁자 위로 하나둘 모여든 친척들의 시선이 박스의 겉면을 샅샅이 훑었어요. 10년 만에 오더니 뭘 가져왔나?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마음이 쓰이네. 사촌 언니가 박스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니는 작은 손칼을 들고 상자 윗면의 테이프를 천천히 잘라냈어요. 주변의 사촌들과 이웃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둥글게 모여 상자가 열리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미치겠다. 막내 사촌 동생이 목을 쭉 내밀며 말했어요. 뚜껑을 열자 가장 위층에는 누구나 아는 컵라면 브랜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라는 듯 미묘한 표정이 오갔지만 어머니는 체면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위해 라면 하나를 들어 몇 번 손에 굴려보았습니다. 그래도 한국 라면이면 맛은 있으니까 괜찮다. 자주 못 보는 딸이니 이것만으로도 반갑다. 어머니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드러내자마자 아래층에 뭔가가 더 들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얇은 비닐봉투를 걷어낸 어머니의 손이 멈추는 순간 가족들도 눈빛을 바꾸며 상자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뭐지? 라면 밑에 이런 게 왜 있나?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라면 아래에는 두툼한 현금 봉투 2개와 이름이 적힌 통장 한 권이 숨겨져 있었어요. 통장 표지에는 리화의 한국식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리화야, 너 이 돈이 도대체 뭐니? 이거 장난이 아니다. 어머니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컵라면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리화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열어 내부 금액을 확인했어요.
지폐가 날짜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이 돈이 단기간에 모인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계속 축적된 흔적임을 직감해 잠시 손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얼마냐? 이걸 다 언제 모았나? 삼촌이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통장을 살펴보던 아버지는 입금 내역 곳곳에서 청소, 단기 근로, 마트 알바라는 메모 표시를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꾸준히 작은 금액을 차곡차곡 넣어온 기록이 반복된다는 점을 주목하며 상황을 곱씹었어요. 이 통장을 봐라. 매달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꾸준히 들어와 있다. 이건 아무나 못한다. 아버지가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사촌 중 한 명은 상자 안 깊숙한 곳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해 꺼냈어요. 이는 맞춤법이 서툰 손글씨로 쓰여진 순자의 편지였으며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편지가 있다. 이거 누가 쓴 건가? 사촌 언니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리화가 시집온 첫 해부터 너의 몫이라며 일정 금액을 떼어 모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일부러 가장 허름한 박스를 골라 포장을 대충 했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어서 순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어머나, 시어머니가 이걸 10년 동안 모았다고? 이건 아무나 못한다. 이모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리화는 자신도 몰랐던 사실 앞에서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상자 안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숨기고 계셨다니 제가 너무 몰랐네요. 리화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때 사촌 동생 하나가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감동적인 선물이라는 맥락으로 중국 SNS에 올릴 요량이었으나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제목을 덧붙이기 시작했어요. 누나, 이거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사람들 좋아하겠다. SNS에 올려도 되나? 사촌 동생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보고 말자. 이런 건 굳이 올릴 필요 없다. 리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사촌 동생은 이미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10년 착취당하다 마지막에야 돈을 받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이런 제목을 달아 사진을 올려버렸습니다. 게시물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해외 결혼 이주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번역되어 퍼지면서 순자의 투박한 행동 의도는 제외된 채 라면 박스 사건이라는 별칭과 함께 한국 농촌 시어머니의 교활한 기만이라는 자극적인 내용만 간조되어 버렸어요. 어라, 댓글이 벌써 이렇게 많이 달렸다. 도대체 왜 이러나? 사촌 동생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 SNS 계정은 컵라면 박스 사진만 보고 한국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욕했다는 단편적인 설명을 첨부해 퍼뜨렸어요. 다른 계정은 편지 내용의 일부만 잘라 자극적인 문구로 바꿔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뭘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너무한다. 리화가 댓글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친정집에서는 상자 앞물건들을 정리하며 리화와 가족들이 조용히 사실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악랄한 시어머니, 한국 농촌 착취, 이주 며느리 학대 등 과격한 단어들이 꼬리표처럼 붙으며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왜곡될 줄 누가 알았나. 사람 마음 참 무섭다. 사촌 언니가 휴대폰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다들 조급하게 판단하는 것 같다. 자세히 보지도 않고 한마디씩 한다. 이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리화는 사촌들이 보여주는 SNS 화면 속에 자신과 순자의 관계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포장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댓글들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순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심각하다. 이 사람들 상황을 전혀 모르는구나. 리화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거 지우는 게 좋지 않을까? 미안해. 내가 너무 경솔했나 봐. 사촌 동생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계정으로 퍼진 상태였고 번역까지 되어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자신이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를 예감하게 만드는 첫 번째 신호가 되었어요.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리화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의 진심이 이렇게 왜곡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오후 리화는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 길 내내 휴대폰에 쏟아지는 알림을 확인하지 못하고 침묵했어요. 마을 입구에 도착해도 평소와 달리 이웃들이 인사를 건네지 않는 묘한 기류의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녀가 집안 대문을 열기 전부터 긴장감을 조성했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리화가 집으로 들어서며 인사했어요. 시어머니 순자의 집 앞에는 누군가 붙여놓은 외부 촬영 취재 거절이라는 종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이미 여러 번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어서 누군가가 집을 들락거리며 순자를 압박하고 있음을 암시했어요. 리화야, 어서 들어와라. 밖에서 오래 있지 마라. 순자가 급하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왜 집 앞에 저런 종이가 붙어 있습니까? 리화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몰라. 어제부터 낯선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겠다고 하고 소리도 지르고 난리다. 도무지 쉬지를 못했다. 순자의 목소리는 잔뜩 굳어 있었어요. 한편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영상을 편집하던 지연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번역된 라면 상자 사건 글을 발견했습니다. 문장 사이에 존재하는 왜곡과 오역, 과장된 문구로 인해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와 편견, 외국인 혐오까지 얽힌 복잡한 사건일 수 있다고 직감했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번역이 엉망이네. 사실과 너무 다르잖아. 지연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일이 이렇게 퍼지면 피해는 엉뚱한 사람이 볼 거야. 확인하러 가야겠어.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지연은 취재 경험을 떠올리며 이 사건이 계속 왜곡되면 실제 농촌에서 살아가는 이주 여성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이 벌어진 마을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해 장비와 노트를 챙겼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부녀회장 집에서는 몇몇 주민들이 모여 라면 상자 시어머니 이야기를 사실 확인도 없이 확신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거기 인터넷 글 봤나?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10년 동안 며느리를 부려먹고 라면이나 보냈다나? 요즘 며느리들이 그런 걸 참겠나? 당연히 인터넷에 올렸겠지. 우리 마을 이름만 더럽혀졌다. 하여간 별일 다 생긴다. 주민들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순자네는 행사에서도 빼야 한다. 저런 집이랑 같이 다니면 우리까지 욕먹는다. 부녀회장이 이렇게 말하자 몇몇은 고개까지 끄덕였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온 아내 리화를 맞이했지만 이미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을 들은 상태라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가 순자의 저축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관했던 죄책감이 더해져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리화야,
너 친정 갔다 온 사이에 마을에서 이상한 말이 돌고 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문이 돌고 있습니까? 리화가 불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상하게 말하고 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민수가 힘겹게 말했어요. 리화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장롱 속에서 오래 보관해둔 영수증 뭉치와 통장 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쳐 놓았어요. 밤새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몇몇 주민의 말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아무리 해명하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감 속에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보여준들 누가 믿어주겠나. 다들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순자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어요. 다음 날 오전 리화가 농기구를 사려고 마트 앞에 나갔을 때 지연은 일부러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은 상태로 접근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리화의 손등과 작업복 상태를 관찰하며 그동안 온라인에서 소비된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괴리를 명확히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리화 씨 맞습니까?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리화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지연이라고 합니다.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라면 상자 이야기 때문에 왔습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그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그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 리화가 답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과 취재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리화는 처음에는 또 다른 왜곡이 생길까 두려워했지만 지연이 컵라면 상자 안 사연을 일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어요. 정말 어머니가 돈을 넣어두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리화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그 내용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연이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지연의 말에 리화는 지금까지 자신이 설명하지 못한 복잡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객관적 시선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느꼈어요. 정말 사실 그대로 전해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억울하게 욕을 먹고 계십니다. 리화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최대한 사실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화는 지연의 제안을 받아들여 마을회관 빈 방에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10년 동안의 시집살이와 노동 환경, 컵라면 박스를 받은 순간의 감정, 그리고 친정에서 발견한 돈과 통장, 편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자신조차 정리되지 않았던 시간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상자를 받았을 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0년 만에 친정 가는데 라면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화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돈과 편지가 있었다는 걸까? 지연이 확인하듯 물었어요. 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리화가 말하며 손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도중 지연은 오랫동안 침묵해온 누군가의 감정이 갑작스레 밖으로 흘러나오는 장면을 차분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기록이 온라인에서 과장된 이미지와 충돌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 조심스럽게 가늠했어요. 같은 시간 마을 장터에서는 주민들이 유튜브 찍으러 온 누군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일부는 과한 관심으로 인해 더 큰 오해가 생길까 두려워 리화 가족을 피했고 다른 일부는 자신들도 인터뷰를 하겠다며 지연을 찾기 위해 장터 곳곳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카메라 든 사람이 기자라더라. 우리가 말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괜히 말했다가 더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장터는 복잡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지연은 리와 인터뷰를 마친 뒤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순자는 방문 앞에서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지연을 들여보냈으며 장롱에서 꺼낸 영수증 묶음과 통장 사본을 조용히 내밀어 그동안 말로 설명하지 못했던 세월을 기록으로 보여주었어요. 이 영수증들에 기록된 돈이 다 리화 씨 몫으로 모아둔 것입니까? 지연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요. 첫 해부터 조금씩 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며느리 몫이에요.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순자의 고단했던 기록들을 하나씩 정돈해 촬영했습니다. 돈이 쌓인 방식과 날짜, 출처 등을 확인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10년을 두고 쌓인 표현 방식의 차이와 오해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지연은 마을회관 앞에 앉아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면서 이 가족의 이야기가 지금 인터넷에서 소비되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에 있다는 사실을 되짚었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더 큰 위기로 번져갈 것을 예감하며 어떻게 진실을 전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연과의 첫 인터뷰가 이루어진 지 일주일 후 리화는 마을 농로를 따라 잡초를 뽑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들의 속도나 방향이 과하게 느려져서 마치 누군가가 계속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시선을 스쳐 지나가며 불편한 공기를 만들어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리화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농사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에는 알 수 없는 익명의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전단지에는 라면 박스로 연기하며 동정표를 얻지 말라는 모호한 문구와 컵라면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어서 온라인에서 퍼진 거짓 가난 코스프레 논리가 마을까지 스며들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게 뭐야? 리화가 전단지를 뜯어내며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리화는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농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집 안에서조차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지연은 서울에서 촬영본을 정리하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낼 방식을 고민했어요. 영상을 단순히 감동 반전물로 만드는 대신 한국 농촌 구조와 이주 며느리의 노동 현실까지 담아내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나 자료 조사까지 검토하는 등 콘텐츠 방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야. 지연이 컴퓨터 앞에서 혼잣말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다뤄야 해.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장을 보던 농협 직원이 리화에게 다가왔어요. 최근 마을에 돌아다니는 소문과 전단지에 대해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자신도 그녀가 오래 일해온 모습을 직접 보아왔기에 부당한 오해는 곧 풀릴 거라고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리화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농협 직원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리화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봐왔거든요. 리화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조언을 들으며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장터 맞은편에서는 동네 택배 기사인 중년 남성이 리화를 보자 다가왔어요. 내부적으로 마을 카톡방에서 리화를 두둔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는 말을 건네며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적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택배 기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리화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리화는 부엌에서 순자와 마주쳤는데 순자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듯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리화는 시어머니가 자신 탓에 병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리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순자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지연이 편집 중이던 영상을 임시 파일로 리화에게 먼저 공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순자의 새벽 작업 장면, 장롱 깊숙이 숨겨둔 통장, 영수증 사진, 리화의 친정집 장면이 섬세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리화는 자신의 삶이 영상 속에서 구조화되고 정리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낯설지만 동시에 묘하게 위로받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이야기인가요? 리화가 영상을 보며 놀랐어요. 영상 속에는 리화가 농사일을 처음 배웠던 해의 사진, 마을 어르신에게 김치 담그기를 배울 때 찍힌 영상, 순자가 리화 몰래 양파망을 들고 새벽 장터로 가던 장면 등 지금까지 공유되지 않았던 기록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갈등 노출이 아닌 관계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를 보면서 리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10년이 단순한 희생이나 착취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서툴고 표현이 엉뚱했기 때문에 쌓인 오해의 총합이라는 것을 천천히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순자가 한 번도 자신을 대놓고 비난하지 않았던 장면들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정말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리화가 영상을 다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영상의 후반부에 이 가족에게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 있었다는 연출 방향을 제안했어요. 리화에게 이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두려움보다 해방에 가깝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리화는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들이 구조화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도 조금씩 파도가 가라앉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걸 공개해도 될까요? 리화가 망설이며 물었어요. 진실을 알려야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요? 지연이 격려하며 대답했습니다. 마침 순자 역시 방에서 조용히 지연의 편집 파일을 보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자신이 10년 동안 한 행동이 모두 기록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며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말 대신 행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자신의 생각이 비로소 이해받는 듯해 숨을 고르게 쉬어냈습니다. 내가 한 일들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순자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리화는 오랜만에 마을회관 근처를 지나가던 중 자신이 농사일을 도왔던 노인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주민이 사건을 왜곡해서 들었다는 사실과 일부는 지연의 촬영을 도우러 나설 의향이 있다는 말까지 전하며 마을 어느 부분은 이미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리화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했어. 그렇게 며칠이 흐르며 리화와 순자, 민수는 서로의 침묵 속에서 묘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밥상을 함께 차리고 농사 일정표를 함께 보며 예전과는 달리 가족 구성원 각자가 서로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시간을 경험했어요. 우리 가족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리화가 밥상을 차리며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지연은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며 라면 상자에 숨겨진 10년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최종 파일에 입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이 가족이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점의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띠며 공개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연이 마지막 편집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영상을 공개한 다음 날 아침, 리화의 휴대폰에는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영상은 게시된 지 3시간 만에 수십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SNS 각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연달아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거 봐요. 리화가 휴대폰 화면을 들고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 순자가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영상 댓글에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조롱과 오해 대신 농촌 노동 환경과 가족 사이에 오랜 침묵이 만들어낸 오해에 대한 공감과 격려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순자와 리와의 관계가 더 알려져야 한다며 공유 이벤트를 열 정도로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진짜 감동적이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이런 거였구나. 10년 동안 며느리 목까지 생각해서 모아두셨다니. 처음에는 정말 화났는데 영상 보고 완전 반전됐어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마을에서도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어요. 장터 좌판 앞에서 노인들이 순자와 리와 이야기를 다시 회자하며 자신들이 들었던 소문과 영상 속 내용이 얼마나 달랐는지 비교했고, 많은 주민이 라면 상자 소문이 잘못 전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네. 순자네 집안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어. 리화 씨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농협 직원은 리화에게 마을 행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음식 부스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건넸어요. 마을 이장 역시 리화와 순자가 음식 솜씨가 좋다는 평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에 이번 기회에 장터 넓은 구역을 내어주며 공식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화 씨, 순자 씨, 우리 마을 장터에서 음식 부스 하나 운영해 보시는 게 어때요? 농협 직원이 찾아와 제안했습니다. 저희가요? 리화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두 분 음식 솜씨가 워낙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리화는 친정에서 가져온 조선족식 양념 레시피를 바탕으로 순자와 함께 만두와 볶음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의 손놀림을 조율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는 시간을 보냈어요. 리화야,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순자가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나도 배워볼까? 두 사람이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어요. 장터 첫날, 지연은 리화를 응원하기 위해 촬영 장비 없이 방문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장터 한복판에서 음식을 맛본 시민들은 이건 방송보다 더 맛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줄을 서기 시작해 예상보다 많은 관심이 모였어요. 어머, 이 만두 정말 맛있네요. 볶음밥도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리화의 허리를 굽혀 음식을 건네는 모습, 순자가 뒤에서 조용히 손을 닦으며 준비물을 채워주는 장면, 민수가 천막 뒤에서 음료를 나르는 장면 등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 가족의 관계가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리화에게 예전처럼 거리감을 두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서로 잘못 알고 있던 오해를 정리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주민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흘러다니던 편견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리화 씨,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말했네요. 앞으로 잘 지내요. 주민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장터가 끝나갈 무렵 마을회관에서 진행한 임시회의에서는 라면 상자 사건이 마을을 깎아내리는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농촌 공동체의 문제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주민들은 앞으로 이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합의까지 도출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마을도 변해야 해요. 이장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돌아봐야 할 때죠. 리화와 순자는 장터 수익을 정산하며 자신들이 만든 음식이 사람들에게 긍정적 경험으로 남았다는 사실에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수익이 앞으로 안정적인 생계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정말 해낸 거예요. 리화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순자도 흐뭇하게 웃었어요. 지연은 장터 현장의 변화를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추가 촬영분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의 오해가 풀리는 현장이라는 제목의 후속 콘텐츠를 준비하며 이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지도록 구성구상을 세웠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이야기를 넘어섰어요. 지연이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장롱에서 오래된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리화의 몫으로 모았던 돈이 이제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작은 미래를 위한 자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새로운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순자가 통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마당 평상에서 리화에게 조용히 농사질 도구를 함께 정리해보자고 촌짓했어요. 두 사람은 긴 시간 말없이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일했던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감했습니다. 리화야, 고생 많았어. 민수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달라질 거야. 리화는 장터에서의 완판 경험과 지연의 영상 반응을 떠올리며 자신이 앞으로 외국인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품었어요. 이 생각은 조용하지만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순자와 리화 그리고 민수는 그날 밤 부엌에서 수제 만두를 다시 빚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서로 말없이 확인했고 작은 희망이 세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어요. 내일도 또 만들어야겠네. 리화가 만두를 빚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손님들이 또 올 거야. 순자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일하니까 좋네. 민수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지만 온 가족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라면 박스로 시작된 오해가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싹트고 있었어요. 장터 성공 이후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리화는 농협 직원으로부터 급하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농협 홈페이지에 올라온 익명 제보글 때문에 마을 프로그램 전체가 감사를 받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제보글이요? 리화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라면 박스 반전은 모두 지연과 가족이 계획한 거짓 가난 코스프레였다는 내용이에요. 농협 직원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제보글에는 리화 가족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몰아줬다. 마을 공동기금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여론 반전을 불편하게 여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글을 올린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농협과 지자체는 즉각적으로 장터 운영 관련 서류 및 자금 출처 증빙을 요구했어요. 마을 이장은 모든 가구의 회의 참석을 전달하며 이 문제로 마을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해 주민들 사이에 긴장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장님, 정말 심각한 문제인가요? 리화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잘못되면 마을 지원금까지 끊길 수 있어요. 이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순자는 새벽부터 장롱 속 서류들을 꺼내어 정리했지만 10년간 장터에서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이 많아
공적인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자신과 리화를 보호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런 걸로 무슨 증명을 하라는 거야? 순자가 영수증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임시회의는 예상과 달리 격렬한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일부 주민들은 장터 이후 리화 가족에게 관심이 집중된 것이 불편했다는 속내를 털어놓으며 사태가 커진 책임을 애매하게 리화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해요? 한 주민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처음부터 조용히 넘어갔으면 됐을걸. 장터에서 사과했던 일부 주민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침묵하거나 당시의 칭찬을 슬그머니 부정하며 그냥 맛있어서 먹었지 특별한 건 없었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리화는 자신이 다시 이전처럼 표적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동시에 인터넷에서는 지연의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는 과정에서 악성 커뮤니티의 관심까지 끌었습니다. 리화의 과거 사진이 무단으로 퍼지고 신상 일부가 추정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라면박스 사기극의 주인공이라는 부정적인 온라인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누나,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동생이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글이야? 누나 사진이랑 집 주소 같은 것들이. 리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는 작업장에서 동료들에게도 이 사건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유튜브로 인생 풀었다더니 사실 사기였다더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하며 민수를 자극했고, 민수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집에 돌아와 리화에게 날카로운 태도를 보였어요. 리화야, 이게 다 뭐야? 민수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기꾼 취급받고 있어. 제가 원한 일이 아니에요. 리화가 억울해하며 대답했어요. 지연 역시 자신의 채널 관리 페이지에서 악성 댓글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일부 시청자들이 이건 미화된 사기극이다.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댓글을 달며 여론의 흐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꼈어요. 이럴 줄 몰랐는데. 지연이 모니터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을에서는 감사 관련 조사 때문에 행사 준비가 모두 중단되었어요. 리화와 순자에게 배정되었던 장터 공간도 지금은 예민한 시기이므로 운영 불가라는 통보를 받으며 두 사람이 어렵게 찾은 새로운 기반은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순자가 체념하며 말했어요. 심지어 순자는 장을 보러 나온 길에 일부 주민들이 자신을 피해 돌아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속삭임을 멈추지 않은 채 방송에 나와서 돈 좀 벌어보려다가 마을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식의 뒷말을 했고, 이는 순자의 고개를 더욱 숙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순자가 속으로 분해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리화가 집 근처 농로를 걷고 있을 때 누군가 차량 창밖으로 라면 박스를 던지고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흙바닥에 떨어진 박스는 리화가 처음 순자에게 받았던 박스를 조롱하듯 굴렀으며, 이는 그녀에게 너는 결국 라면 박스에 담긴 가짜다라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리화가 떨어진 라면 박스를 바라보며 주저앉았어요. 순자는 이런 상황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고, 결국 마루에 주저앉아 자신이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리화에게도 더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리화가 순자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지연은 급히 마을로 내려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주민 대부분이 외부인 개입을 경계하는 분위기로 돌아서 있어 인터뷰조차 진행하기 어려웠어요. 그는 영상이 오히려 이 가족을 위험하게 만든 건 아닐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지연이 리와에게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지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리와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리와에게 화를 냈어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을에서 살기도 힘든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리화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리화는 잠들지 못한 채 마루에 앉아 흔들리는 등유등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과 이 가족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했어요. 한 번 더 폭풍을 견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인가? 리화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순자는 방에서 10년 동안 모아둔 통장과 영수증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지, 누가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해. 순자가 다짐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연도 서울에서 밤새 대책을 고민했어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진실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방법이 있을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지연이 책상 앞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폭풍은 다시 불어왔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라면 박스를 던지는 영상까지 퍼지자 지연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초 계획했던 후속 영상 대신 팩트체크 라이브를 긴급 준비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악성 댓글과 오해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어요. 지연이 카메라 앞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제가 다룬 라면박스 이야기에 대해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어서 직접 팩트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순자가 10년 동안 모아온 통장 내역의 입금일과 금액이 순자의 편지 내용과 일치함을 보여주는 화면이 공개되었어요. 더불어 농협 직원으로부터 받은 리화의 노동시간 증언서와 현금 거래의 합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 내용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장 입금 내역과 편지에 적힌 날짜들이 정확히 일치해요. 지연이 서류를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10년에 걸친 진짜 기록이에요. 지연은 라이브에서 사건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왜곡된 글이 어떤 경로로 확산됐는지, 누가 어떻게 왜곡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영상 댓글창은 점차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악의적으로 왜곡된 거였네요. 처음 영상이 맞았구나. 시어머니 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 이런 가짜뉴스는 정말 화가 나네요. 실시간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마을 주민들도 라이브를 본 뒤 서로 휴대폰을 돌려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조작이라는 소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처음부터 오해가 커진 원인이 지나친 불신과 불필요한 경쟁심이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순자 씨 마음도 모르고 리화 씨한테 미안하게 됐네. 이장은 즉각 마을 회의 소집을 다시 알렸습니다. 주민들은 회관에 모여 이번 사태가 마을 전체에 가져온 피해를 논의하며 리화 가족에 대한 부당한 비난이 마을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일로 우리 마을 이미지만 나빠졌어요.
한 주민이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소문 퍼뜨리지 맙시다. 회의 도중 농협 직원은 감사 결과 일부 익명 제보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정됐다는 통보를 전했어요. 지자체도 장터 운영에 관한 지원이 모두 정식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해를 해소하는 공식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절차가 적법하다고 나왔습니다. 농협 직원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리화 씨 가족에게는 정말 억울한 일이었죠. 이 공식 문서는 회의장에서 곧바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손에 든 종이를 읽으며 자신들이 퍼뜨렸던 소문과 실제 사실이 얼마나 거리가 멀었는지 깨달아 분위기는 급속하게 침체에서 반성의 기류로 바뀌었어요. 한편 민수가 작업장에서 겪었던 조롱도 라이브 이후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오히려 진짜 고생 많았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민수 역시 그제야 그동안 리화에게 억눌렸던 감정들이 오해와 스트레스였음을 스스로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리화야,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리화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순자는 민수와 리화가 함께 부엌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침묵으로만 책임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처음으로 두 사람 앞으로 나와 지난 시간의 감정과 실수를 정리해 나름의 화해 과정을 시작했어요. 리화야,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오해만 키웠구나. 순자가 며느리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서로 마음을 열고 지내자. 회의가 끝난 마을에서는 오랜 시간 침묵했던 주민들이 순자와 리화의 집을 차례로 찾아와 직접 미안함을 전했어요. 어떤 주민은 라면 박스 사건 당시 자신이 격한 말을 했음을 인정하며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와 마음을 전했습니다. 리화 씨,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가 너무 함부로 판단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사과하러 왔어요. 지연은 마을 변화 상황을 조심스레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감성적 방식이 아닌 공동체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담는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촬영을 전환해 이야기에 깊이를 더했어요. 이런 과정도 중요하죠.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모습 말이에요. 지연이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리화는 다시 장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자 순자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며 부엌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음식을 만들었다는 만족감을 공유했습니다. 이번엔 뭘 해볼까요? 리화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가 가르쳐준 조선족 만두는 어때?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장터용 작은 간판을 직접 만들어 설치했는데 간판에는 순자 앤드 리화 식당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이는 가족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작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아졌네. 민수가 간판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마을 주민들은 이번 장터 운영을 온전히 지원했습니다. 일부는 직접 홍보를 도와주고 일부는 부스를 도우며 이 가족의 이야기가 마을 전체가 함께 만든 화해의 결과물이 되었다는 점을 상징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정말 성공하실 거예요. 미안했던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어요. 주민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장터 당일 길게 늘어선 사람들 사이로 리화, 순자, 민수가 각각 자리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멈춰 있던 시간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듯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바쁠 것 같아요. 리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순자도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일하니까 든든하네. 민수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두 번째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마을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지연의 팩트체크 라이브 방송은 단순히 오해를 푸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성급한 판단의 위험성과 진실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구나. 리화가 바쁜 장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장터 행사가 끝난 다음 날 리화 가족의 집 앞에는 작은 꽃다발과 편지 여러 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마을 주민들이 익명으로 남긴 격려와 사과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집 앞 풍경 자체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마루에서 편지를 하나씩 펼쳐 읽으며 자신이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진다는 방식을 고집해온 세월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는 감정도 함께 표현해야 한다는 조용한 결심을 세웠어요. 어머니, 이 편지들 보세요. 리화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계세요. 그래, 마을 사람들도 마음이 있구나. 순자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리화는 부엌에서 장터 준비를 하던 중 새롭게 추가된 재료와 조리도구를 보며 마을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지원을 보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민수는 농기계 창고 정리를 하다가 새로 칠한 작은 팻말을 발견했는데 팻말에는 주민들이 적어둔 마을이 함께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이는 민수가 가족을 지키는 데 있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새로운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응원해 주시다니. 민수가 팻말을 보며 감격했어요. 지연은 후속 다큐멘터리 편집을 마치며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농촌 공동체와 이주 여성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업 제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로 발전시켜야겠어. 지연이 편집실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주 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임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리화는 주민 추천을 통해 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며 자신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리화 씨가 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장이 제안하며 말했어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장 적임자세요. 순자는 리화의 위원 참여 소식을 듣고 묵묵히 부엌에서 따뜻한 국을 끓여 내놓았습니다. 리화는 그 국 한 그릇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며 순자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영상 공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장터 음식을 맛보고 싶다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마을 홍보 담당자 역시 공식 행사에 순자 앤드리와 식당을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작은 지역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연락이 와요. 리화가 놀라며 말했어요. 우리 음식이 그렇게 유명해졌나? 순자도 신기해했습니다. 리화는 새로운 일정이 생기기 전 다시 한번 친정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빈손이 아닌 직접 만든 만두와 음식 재료를 잔뜩 챙겨가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계획을 세우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떳떳하게 갈 수 있겠어요. 리화가 기쁘게 말했어요. 친정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전보다 훨씬 밝고 안정된 표정을 한 리화를 반겼습니다. 리화는 컵라면 박스 사건이 만들어낸 오해와 상처가 이제는 가족 간 이해와 신뢰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누나, 정말 달라 보여. 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밝아졌어. 친정에서 돌아온 다음 날 마을 장터에서는 세 번째 부스 운영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정리해주고 아이들은 리화와 순자의 음식을 먹으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 만두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웠어요. 지연은 이 장면을 먼 발치에서 찍으며 더 이상 감정의 골을 퍼올리는 영상이 아닌 회복과 성장,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를 담는 마지막 컷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성됐네. 지연이 만족하며 중얼거렸어요. 행사 막바지, 순자는 리화에게 앞으로 함께 운영할 작은 식당을 꿈꿔보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리화는 자신도 언젠가 농촌에서 더 많은 이주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제안에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 이주 여성들을 도울 수도 있고. 해가 지는 장터 풍경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음식 부스를 중심으로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한때 갈등으로 갈라졌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의 원을 그리며 회복되는 상징적인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화목한 적이 언제였나? 한 주민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하루가 끝나갈 무렵 리화는 부엌불을 끄고 텅 빈 장터를 한번 둘러본 뒤 10년 동안 자신이 지나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조용히 떠올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리화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10년 동안 모았던 통장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봤어요. 이제 이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며 아내와 어머니가 부엌에서 내일 장터 준비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연은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번 다큐멘터리가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감동 스토리를 넘어 진정한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만족감을 느꼈어요. 라면 박스로 시작된 오해와 갈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진정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이 자리 잡았어요. 리화는 마침내 외국인 며느리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순자에 투박했지만 진실한 사랑은 10년의 세월을 거쳐 비로소 꽃을 피웠고 민수는 진정한 남편이자 아들로 거듭났어요. 마을은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고 이들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컵라면 박스에 숨겨진 10년의 진실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새로운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작은 상자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순자의 컵라면 박스처럼 말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리화와 순자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 대신 행동으로, 침묵 대신 정성으로 표현했던 시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된 며느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작은 박스에서 시작되어 온 마을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순자와 리와 같은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오해도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